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경제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 대폭등의 도화선,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흐름을 빠르고 깊게 읽어드리는 열린경제학입니다. 2026년 4월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배럴당 80달러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107달러를 찍었죠. 물가, 환율, 주식시장, 부동산까지. 이 한 방울의 기름이 모든 분야에 연쇄적인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유가 올랐다는 뉴스로 넘어가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오늘은 2026년 유가 폭등의 본질과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진짜 영향,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유가 107달러 돌파.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단순히 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더 깊은 비밀, 오늘 공개합니다. 둘째, 지금 물가가 오르는 속도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내 월급과 자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런 대유가 시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판도,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의문 영상 끝에서 모두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기서 잠깐 107달러라니 별일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IMF는 이미 120달러까지도 전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근거 없는 불안 조성이냐고요? 2022년 유가 급등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증거와 데이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 107달러 돌파의 진짜 원인. 그럼 도대체 왜 유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심상치 않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탓에 불안정했던 유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세계 각국의 에너지 보호주의, 즉 우리 에너지는 우리만 쓴다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국제 원유 유통 자체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사우디와 러시아 주도로 오펙과 석유 감산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죠. 하루 200만 배럴씩 시장에 덜 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셰일오일 생산비 상승과 환경 규제 여파로 증산 여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중동 산유국은 글로벌 정세를 이유로 생산 감축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터졌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르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석유관 파괴, 유럽 주요 정유 공장의 연쇄 화재, 국제 원유 시장의 신뢰도가 확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 재고도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5년 평균 대비 무려 23%나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바로 아시아 수요 폭증입니다. 중국, 인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석유 비축을 늘리고 있고, 심지어 일본, 베트남, 심지어는 동남아 신흥국들까지 초비상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26년 1분기 원유 수입 증가율이 전년 대비 38%를 기록. 기름 쟁여두기 경쟁이 벌어지며 국제 시장에 실질적으로 여유 물량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달러 약세와 금융시장 변동성 영향입니다. 2026년 들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주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이 대거 상품 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시작했어요. 달러 가치가 빠지자 해지 수단으로 원유 같은 실물 자산 선호 현상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 공매도 압박에 수요 공급과 무관하게 투기적 가격 변동성까지 더해진 거죠. 이쯤 되니까 결국 기름값이 왜 올랐는지 꽤 명확해진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유가가 107달러를 찍으면 우리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가진 돈, 주식, 예적금, 월급에 당장 어떤 파장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 폭등이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자산에 어떤 충격을 줄지 숫자와 그래프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잠깐 숨 좀 고르고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실제 숫자와 사례로 가봅니다. 유가가 107달러를 뚫어버린 2026년 4월,
대한민국에도 곧바로 고통의 청구서가 날아들었어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2,350원 돌파. 작년 이맘때보다 리터당 무려 700원이 올랐죠. 그뿐인가요? 원가 압박에 버틸 수 없는 수많은 운송업체와 제조업체에서 가격 인상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국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7.8% 기록. 이게 2달 만에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면서 전년도 동기 대비 5%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식료품, 운송비, 전기요금만 10% 올라도 체감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일이 시차를 두고 실제로 터집니다. 자, 그럼 내 월급 명세서를 봤을 때 실질 구매력은? 만약 연봉 5%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식비 교통비 10에서 15%씩 오르면 오히려 월급 실질 감봉이란 체감까지 듭니다. 현장 자영업자분들은 경유값 오르는 순간 배달료, 물류비 동반 인상, 결국 원가 넘기지도 가격 못 올리기도 힘들다는 푸념이 넘쳤죠. 여기서 한번 에스컬레이션 갑니다. 바로 자산시장. 유가 급등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는 공식이 무조건 맞을까요? 2026년 2분기 전 세계 증시에서 에너지주만 웃고 항공, 해운, 소비재는 모조리 힘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한 달 새 항공주 27% 급락, 소매 유통주도 18% 하락. 반면 정유에너지주는 35% 이상 폭등. 이런 핀셋 장세, 예적금만으로 방어가 안 됩니다. 채권금리는 또 어떨까요? 2026년 4월 한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4% 돌파. 경기 불안과 고물가와 원화 약세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됐죠. 달러 약세라더니 오히려 우리 원화 투자자들은 환차손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부동산은? 실거래가 분석해도 202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 급감. 강남 금매 위주로 가격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죠. 정리해 볼게요. 유가 폭등, 그리고 고물가와 가계지출 증가, 또 자산시장 불안에 실질소득 감소, 그리고 소비 여력 위축. 이런 복합 위기가 복리 효과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에스컬레이션 최대치. 2026년 상반기 글로벌 휘발유 가격 충격파로 유럽 주요 도시에서 운임 파업, 동남아에선 전력력 폭탄 시위까지 벌어졌죠. 한국도 일부 운수업계에서 화물연대 부분 파업이 실제로 달아올랐고요. 잠시 요약해서 살펴보면 매돈의 실질 가치 하락, 자산시장의 급격한 핀셋 양극화, 경제 심리 악화와 사회적 불안 확산. 여기서 열린 고리 기억하세요? 유가 107달러의 진짜 원인. 내 실물 경제엔 어떤 영향? 기름값 상승기, 자산 배분 전략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 해소해드릴 시간입니다. 열린 고리 해소. 첫째, 유가 107달러의 진짜 원인. 어땠나요? 미 재고 바닥, 아시아 대규모 비축 경쟁, 금융시장 투기와 환율 약세까지 겹친 복합 트리플 펀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유가가 미친 듯이 뛴 거였죠. 둘째, 한국 경제와 내 돈에 끼치는 영향. 무조건 고물가, 실질소득과 소비여력 감소, 주식 채권 같은 자산시장도 한 방향이 아니라 섹터별로 양극화, 부동산마저 거래 절벽, 금매 중심 하락. 결국 나는 그대로인데 체감 빈곤이 심해집니다. 셋째, 그럼 이럴 땐 어디에,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 게 맞을까요? 단기 예적금만 고수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유가원자재 강세장의 대표 ETF, 그리고 배당주, 인플레이션 해지용 금달러 투자도 일부 분산 필요. 생활비 절감 같은 미시 전략, 함께 병행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실제 실천 포인트. 1. 중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방어현금화, 해지 자산, 원자재, 금달러형, ETF를 적절 비중으로 분산. 이진, 생활비, 대출 상환액 재점검, 비필수 소비 최대한 줄이기. 3. 단일 종목 섹터 쏠림 자제. 4. 외화 변동 대응력, 환차익 환차손 시뮬레이션 연습. 이 4가지만 오늘 당장 점검해보세요.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유가 쇼크는 앞으로 올 자원에너지 지정학 위기에 미리 보기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흐름을 읽으며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미래 위기를 시간 먼저 경험했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댓글에 구체적으로 사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고민,
저희 열린 경제학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기서 깜짝 시리즈 티저. 유가가 올랐는데 정작 미국 오일 메이저들은 왜 신규 투자, 올스톱했을까? 그 배경에는 석유 산업을 흔드는 새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 국경세 쇼크. 다음 영상에서는 글로벌 자원 전쟁의 신호탄, 탄소 국경세와 미국, 중국, EU의 셈법,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열린 경제학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력, 그리고 내일의 기회를 위해 늘 옆에 있겠습니다. 댓글, 공유, 그리고 다음 영상도 꼭 챙겨주세요.